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작게 8018 저자에게 듣는다 네 번째 시간을 조금 늦은 시간에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낮에 오경영 단장님의 아톡을 영상 삼각지에서 실내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대체를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이곳 스튜디오에 강의 스튜디오에 나와서 우리 정담 대표님을 모시고 또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독특한 그런 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복 이야기입니다. 두 사복. 두 사복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김사복과 장사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5.18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했던 인물들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막상 또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저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을 만큼 엄청난 많은 또 연관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들어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요즘 계속해서 어제 또 이렇게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 또 삼각지에서 방송도 이렇게 1시간 가량 이제 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한국 날씨에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좀 견딜만 하신가요? 그냥 견뎌야지 어떡합니까. 견디셔야 돼요. 이거 참나. 어쨌든 저녁은 이제 같이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좀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런 그 자료들을 좀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낮에도 여기가 조금 어두운 그런 조명이긴 한데 저녁 되니까 조금은 더 어두워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가 시력이 노안이 와가지고 항상 저도 선글라스를 끼워야 되는데 이 선글라스가 밑에 돋보기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예요. 막상 생 선글라스 돋보기를 사용하자니 좀 너무 그렇고 해서 제가 평상시에 화면이나 자료를 볼 때 이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돋보기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대표님은 세미나를 나갈 때나 또 다른 방송할 때도 좀 신변 보호를 위해서 노출을 좀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이렇게 선글라스를 사용을 하고 계시긴 한데 오늘은 저도 선글라스를 끼고 같이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훨씬 낫네요. 자, 참 두 사복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대표님한테 미리 좀 언질은 드렸습니다만 김사복과 장사복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계시죠? 우리 대표님도. 그렇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자료 화면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원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 이 사진,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어떻게 잘 비춰지려나 모르겠어요. 다 들어오죠. 이 화면, 이 사진을 보면은 위에 사진하고 아래 사진이 있습니다. 위에 사진은 좀 존경받을 만한 그런 학자라고 해야 되려나요? 함석헌 교생 해가지고 좀 존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함석헌 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준하 씨라는 분이 계셨죠. 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런 분, 장준하 씨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그런 그 장소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원 안에, 김사복이라는 인물을 지금 표시를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좀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근데 그 사진에 보면은 힐치페터가 있어요. 힐치페터는 독일의 언론인인데 지금 어떻게 김사복하고 힐치페터하고 이런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됐는지부터가 조금 좀 뭐랄까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진이 어떤 내용의 사진인지 혹시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시나요? 원래 이 김사복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예. 호텔에서 나라시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차를 운전하는. 예, 호텔 택시 옛날에. 그 호텔에 오는 손님들 네. 뭐 이렇게 태워오기도 하고 태워다 주기도 하고. 네네. 호텔과 연결돼 가지고 그런 또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택시도 있는데 많지만 네. 옛날에는 뭐 모범 택시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일반 택시 하는데 일반 택시도 호텔에 손님을 모시기가 그러니까 자가용 영업. 네네. 그 당시 용어로 나라시. 나라시. 나라시에 그런 얘기 많이 썼죠. 예. 그런 차를 몇 대 가지고 이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김사복 씨가? 예.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이 또 있겠죠. 근데 뭐 이 자리에서 그런 배경까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런 업을 하면서 1974년도 문세광해를 김사복 씨가 네. 픽업을 해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예. 8월 14일까지 이제 대구 다녔고, 8월 15일 날만 나라시 기사를 써가지고 문세광해를 정춘동에다 데리고 갔던 겁니다. 김사복 씨가. 정춘동이면은 어디 국립극장을 말하나요? 예. 예. 그래서, 14일 날? 그렇죠. 14일까지만 김사복 씨가 문세광해를 데리고 다녔고, 문세광. 예, 문세광해가 총을 쏘는 15일 날에는 나라시 기사를 써가지고 문세광해를 정춘동 국립극장에 데리고 한 거죠. 그러니까는 문세광을 지금 김사복 씨가 8월 14일까지 네. 이렇게 가이드를 했는데 그러나 8월 15일이면은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한 날이니까 네. 그날은 김사복 씨가 한 거죠. 운전을 안 했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는 문세광조차도 다른 사람이 태워다 줬다는 얘기인가요? 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된, 왜냐면 모시려면은 끝까지 모신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할 텐데, 그러니까 문세광과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임무를 띄고 왔기 때문에, 네. 그날 김사복이가 그 문세광을 태우고 정춘동 국장까지 가면은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조사를.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나라시 기사를 사용해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중앙정보부의 조사원, 네. 경험 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사복 씨를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했는데, 예. 15일 날은 김사복이가 운전 안 했지만, 김사복이를 조사하다 보니까 15일 날 아무 혐의가 없는 거죠, 김사복은. 그러니까 위험이 처리한 거예요. 예. 김사복은 연관이 없다. 예. 유경수 여사, 연회관 사장이 저격하는 데에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끝냈고, 조사를 끝낸 중앙정보부의 조사원이 다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되죠. 누가요? 그 조사했던 사람이. 수사관이? 네. 국회의원이 됩니까? 예. 그것도 상당히 어떤, 모종의 특혜가 주어진 건가? 특혜 정도가 아니죠. 그러게요. 중앙정보부랑 국회의원 되기가 어떨까 어려운데, 그러게요. 그걸 조사했다고 해서 그 대가로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흰집회담 안 왔어요. 74년도에는. 74년도에는? 같이 오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가지 마라. 이렇게 됐던 거죠. 흰집회담은. 네네.
이게 사진 찍힌 때가 75년도입니다, 이게. 아, 요게 지금 저격은 74년이고, 네. 아, 요 사진이 75년이군요. 예, 예. 아, 1년 후네요. 네. 그 사건 일어나고 나서. 흰치페타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온 해죠, 얘가. 아, 75년이? 예. 아,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은, 예. 이, 김사보하고 히치페터하고 75년 안에 있는 거죠. 안면이 있는 거, 75년도부터. 예.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그런데 그 성향이 제가 볼 때는, 예. 히치페터도 성향이 어떤 그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간첩이에요, 간첩. 그 다음에 김사복 씨도 지금 힌치페터하고 어울리면서 당시 1974년 문세강을 한국에서 나라시 차량으로 안내를 해주는 경험과 그리고 광주 사태 때 또 광주를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힌치페터를 태우고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김사복 씨도 온전한 어떤 우파 성향의 사람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힌치페터가 어떤 성향 북한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간첩이에요, 흰치페타. 왜 간첩이라고 단언을 하냐면, 그러니까 전력이 있는 모양이죠? 어떤? 일단 그 동독하고 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예. 그 서독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 간첩이 많듯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갖고 서독이 그렇죠. 통일이 됐을 때, 네. 수산부터 그냥 다 간첩이었다는 명단이 나왔었잖아요, 독일에. 아, 거기고요? 네. 아, 그 월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공산주의를. 그런데 경제적 차이가 엄청나니까 결국은 동독이 망해가지고 서독이 흡수가 돼버린 거죠. 네네. 한국 그렇게 할 거예요, 조만간에. 아, 그래요? 그렇게 보이나요? 아, 당연한 거죠, 그거는. 워낙 대한민국이 지금 이 좌파들이 득세를 하고 이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법도 무너지고 뭐 모든 체계가 입법사고 행정 다 무너져 있으니까는 야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 경제적으로 우세한데 북한에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 우려들을 할 정도로 지금 좌익 세력이 판을 치는데 네. 좌익 세력들이 따지고 보면 한 줄에 불과해요. 한점. 한 줄.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이라도 간첩이나 그 호응하는 세력이 1,000만에 불과합니다. 1,000만. 아주 많다. 최대로 봐도. 정말 많기는 한데. 그 간첩이 아닌 네. 중국이나 뭐 이런 세력들까지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따졌을 때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 1,000만 중에서 핵심은 몇십만밖에 안 돼요. 핵심은 몇십만. 걔네들이 지금 다 권력을 가지고 네. 시들으니까 전체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걔네들이 지금 그 정권의 정통성이 없잖아요. 이 좌익 정권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5.18을 민주화로 규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처벌하고. 그래서 공산독재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김사복의 택시, 이거랑만 연관되는 거죠. 김사복이 그 택시로 지금 히치페터를 광주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단순히 안내한 역할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저쪽 히치페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서 어떤 역할을 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단순히 지금 그 택시, 뭐 영화가 이제,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택시라는 영화에. 예. 그 택시의 주인공이 김사복 씨죠. 예. 거기에 이제 히치페터가 타고 광주에 내려갔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광주 사태를 예. 잔인한 계엄군의 그런 만행을 다 촬영했다는 게 택시의 예. 그런 택시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계엄군이 무력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나선 그런 광주 시민들을 탄압을 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건 아니고 영화는 우리사 택시를 타고 가는 걸로 나오지만 네.
작전에 팔아보면은 김사범이고 광주 갈 때 탄거한 포 20M이 나오잖아요. 남북까지 딱. 아, 예, 차량 번호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과 전혀 다른 거고. 예, 예. 그리고 심심할 때는 광주 지리를 몰라요. 광주 지리를. 모르겠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나주에서 무거를 턴 그 차량이 올라오는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와서 비디오를 찍잖아요. 아, 네. 그런 안대를 김사복이가 한 거죠. 접전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왜냐하면 신치패턴은 광주 지리에 대해서 일체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딱딱 중요한 장면만 가서 찍고 얼굴을 이렇게 막 하얗게 그 사람들이 가서 딱 부딪히는 이런 장면들도 딱딱 찍고 하는 거는 김사복이가 그런 장소를 안내를 한 거죠. 아, 사전에 김사복이는 그런 장소를 갈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김사복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히치패커 관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 광주 시내에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기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신축패턴은 가지고 네네. 그 쉽게 말하면 작전의 주된 세력들이 작전하는 중요한 장소, 네. 이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장소들은 다 간 거죠. 네네. 그리고 비밀을 지켜야 되는 장소는 공개를 안 해버리는 거죠, 영상을.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영상은 다 북한으로 간 거죠. 그런 영상들이. 아, 60패터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신치패터는 이 5.18 공식 기록에 네. 5월 20일 동경에서 서울로 온 걸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신치패터는 일본에서 온 적이 없어요. 계속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5월 18일 날 아침 10시에 김영삼 총재실 앞에서 딱 찍히잖아요. 영상으로 신치패터가. 예. 아, 무슨 패블이잖아요. 그 김영삼 실 앞에서 수도 경비서 한동들한테. 네. 조금 다툼이 있는 그런 장면. 그것도 거짓말인 거죠. 전부 다. 그냥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20일 날 히치패터가 서울에 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알려져 있는데 네. 실상은 이틀 전부터 김영삼 대통령 자택에 그래서 그 모습이 네. 노출이 된 거네요. 그래서 노출도 되고 광주에 내려가는 차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광주에서 지켰던 강원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네. 빨간 티셔츠를 입고 뭐 빨간색 하얀 자켓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 비디오에.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광주에 있는 세력과 동일한 세력이 힌치패터를 경고를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사진도 아니고 영상이에요, 영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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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아시면 되죠. 야, 그러면은, 야, 이게 묘하네요. 그, 김사복이라는 인물이, 유경수,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을, 지휘하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는, 유경수 여사를 향해서 저격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라서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네, 예. 문세관은 유경수 여사를 쓴 적이 없어요. 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아니, 문세관이가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증언했죠. 내가 춤에 5발 갖고 와서 1발 5발 해갖고 4발로 어디서 왔다, 이렇게. 그런데 문세관은 쓰러진 거예요. 안 썼는데. 그거 안 쐈는데 쓰러졌다. 문세관이 안 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뭔데 또 이렇게 벗어나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사복이 문세광을 차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숨쉬는 날은 김사복이가 안 갔죠. 네, 안 갔죠. 사람을 데리고 갔고. 어쨌든 문세광이라는 그 요주의 인물을 김사복이 태우고 다녔다라는 그 자체가 김포공에서 픽업부터 하고 해가 한 거죠. 그게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건 독자들 판단인데 시청자분들이 공원 때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그런데 아울러서 6년 뒤에 1980년도에 5월 달에 독일인 기자 힌치패터를 태우고 또 광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주에 들어가가지고 그 계엄군의 일종의 저쪽에서
5.18 재단에서 말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경영군들의 만행을 찍도록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김사복 씨가 역할을 상당히 이렇게 힌치페트를 태우고 다니면서 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무기고 무기고의 위치를 힌치페트가 모르는데 그런 데를 태우고 다니면서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부분들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뺀 정리하면요. 네. 광주에는 그 당시에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많은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자들은 바로 힌치페터가 찍은 사진을 찍은 장소에 가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힌치페터만 방법을 비교해서 보면은 다들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거기에 접근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힌치페터는 그냥 풀패스. 그런 데를 길을 모르는 힌치페터가 그런 데를 다 다녔다는 것은 김사복 씨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문학의 세계에서는 네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런 거는 뭐 복잡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김사복 씨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김사복 씨의 아들이네? 참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아들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김사복은 아닌가요? 어디를 상주해가지고. 그거는 다른 거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문방구 주인이 이제 총을 맞아 죽은 거를, 네네. 칼빈 총을 맞아 죽은 거를 이제, 묶고 쌌다. 네네. 이렇게 뒤집어 씌우다가 들통난 거죠. 어린 상주 얘기는 따로 보는 사람의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김사복 씨의 그 아들, 해가지고, 아버지도 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지금 영화 택시 운전사 김사복이 유족이라고 해서 이제 사진이 있고 그 옆에는 힌치페터와 김사복 씨를 YMCA에서 안내한 시민군 김승현 씨라고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 지금 이제 게재가 돼 있는데 김사복 씨가 뭐 5.18 때에 어떤 그 공헌 했다면은 이제 그런 공헌을 한 거죠. 힌치페터를 태우고 다니면서 역할을 했다는 것 때문에 택시기사가 아니죠. 그러면 왜냐하면 힌치페터가 우리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간 게 아니고 김사복 씨와 힌치페터는 75년부터 안면이 있는 관계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를 내려간 것도 택시도 아니고 네. 포드 20엠이라는 호텔 나라시 차를 타고 간 거예요. 택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택시가 아닌데 지금 영화에서는 일부러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왜곡한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왜곡한 건데 그것을 왜곡했다고 이제 막 그 따지고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수법이 있잖아요. 영화니까. 영화일 뿐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국민들에게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또 알리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런 이중적인 형태를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 수법이죠, 이게, 이 자체가. 그렇죠. 야, 그런데 이제 요거는 중요한 거는 우리 그 국민들이 여기에 쉽게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이거는 창작이고 영화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주목하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1980년 5월 달에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데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 변호인이라는 그 노무현을 그 소재로 한 그런 영화 나온 것을 보고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노무현의 그 의로운 어떤 분노 그런 것을 이렇게 그 느끼는 그런 그 장면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조금 분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포장이 된 그런 그 상태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렇듯이 영화가 주는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조금 더 벗어나서 얘기한다면은 한강에 노벨 문학상 받은 그런 작품들, 뭐 소년이 온다, 뭐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그런 그 여러 서적들,
여기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적인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독자들은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왜곡된 역사 가운데 우리 전교조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를 배우듯이 그런 그 자라는 청소년들이 그런 잘못된 역사관 가운데서 어떤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대통령들, 역사적 인물들이 거꾸로 평가를 받고 그들의 중요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그러진 역사를 계속 써 나가고 있다는 데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김사복 씨가 있는 반면 장사복이라는 그 인물이 또 있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모르실 건데 제가 그 장사복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전두환 5.18 재판 그 증인으로 군인들 2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 이런 그 서브 타이틀 내지는 헤드라인 타이틀로 이렇게 기사에 올라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5.18과 관련한 그런 그 재판을 받을 때의 그 내용 중에 그 기사인데 전시 쪽 변호인은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기영사령관, 백성묵 전 203 항공대 정조종사, 그리고 장사복 전 전투기획사령부 전교사, 그리고 참모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예정이다. 이런 정도에서 장사복이라는 이름이 지금 검색이 될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장성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장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면은 고위직을 거쳐서 이렇게 예편을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미지 사진이 분명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없다. 그런데 그 정권 대표님한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있을 텐데 봤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장사복이라는 인물은 5.18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여기 그 전교사 소속 당시에 전교사 소속으로 이렇게 있는 걸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장사복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인물이고 작계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장사복이 5.18의 핵심 인물이에요. 5.18의 핵심 인물이요? 왜 핵심이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5.18 진상조사위원회나 광주 법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소환을 해요. 그렇죠. 안 가고 배길 사람이 없어요. 성단 대통령도 갔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안 가고 버티는 사람이 장사복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장사복에 안 가도 강제로 부르지 못해요. 5.18 기념재단이나 5.18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광주 법원에서도 장사복이가 안 간다, 못 나간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말은 어떤 뭔가 있나 보죠? 이 사람이 막강한? 5.18 때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이에요. 완스타로. 원스타. 네. 그래가지고 이 청주회 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이?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작전 참모장 아니에요. 작전 참모장. 참모장을 모든 작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사부에 작계파를 5.18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 18일 작전부터 실패하잖아요. 원래 18일 날 새벽 4시에 아시아자동차 2대를 빼서서 새벽에 나주까지 가면은 나주에 새벽에 도착해서 예비군 무기고를 들이받아가지고 무기를 1,700정 거기서 꺼내고 수류탄 수백 발 이런 거 실탄 수만 발을 꺼내가지고 바로 광주 교도소로 가기로 돼 있던 작전이에요. 그게 광주 교도소를 그냥 타고 그날 아침에 습격해가지고 그 1,700점의 무기를 들고 그냥 바로 심역으로 쳐들어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작전이.
그게 실패한 거야,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군분도 점령 작전이 실패하는 걸 이 사람이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군분도 점령 작전이 D-Day H아워가 21일 오전 7시예요. 11일. 예, 아침 7시인데 네네. 거기 1편의 공동대대는 정확하게 7시에 그 작전 지역을 통과를 해요. 근데 24단 지구 차량 흉내는 8시 15분 20분에 통과를 해요. 1시간 10몇 분이 늦은 거야. 네. 그때 정사보이가 그걸 보고 작전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서 변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중연습이 되는 거죠. 정사보이가. 아, 원래는, 북한의 그 계획을 다 알고, 네. 같이 행동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성북회 쪽에 붙은 장들이죠. 아,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그 순간에 어떤 뭔가 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 때문에, 예, 작전이 실패하는 걸 알았죠. 아, 알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이 15일 아침에 최대섭이가 하는 보안사 준장이 전부사로 추가오는 거죠. 헬기를 타고. 왜냐하면 19일날 라디오에서 신고를 했잖아요. 군인차가 예비군 무기고를 막 들이받는다. 네네. 그런데 그런 보고가 광주 옥모 보안사나 전교사에서 일치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수상하다 해서 네. 보안사 준장이 전교사를 방문해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헬기를 타고 서울에서? 네. 네. 20일 아침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각이 된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전교사 장성들은 반란이. 아, 그러니까 발각될 것 같으니까 김기석 부사령관이 별 하나 더 달았으니까 거기서 권총을 같이 빼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죽이니 살리냐고. 제작사하고요? 네. 네. 김기석이가 이걸 조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장면을 다 모든 상상해 본 거야. 아, 그때, 그때 바로 지금 말하는 그 장성이 변심을 한 거야. 그걸 보고. 걸렸구나. 정사하고. 예. 걸리면 다들 있네. 군사발라면 이거 다 사용해, 바로.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변심할 생각을 하고 21일 아침에 군분도 점령 작전이 최종적으로 실패한다. 판단한 거예요. 이미 작전 시간이 1시간 40분이 늦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늦어지는 시간은 배수로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문국으로 가는 시간도 늦고 그리고 가는 시간도 늦고 아, 그러니까 21일 날 오후 1시에 도청 앞에서 3개월 간에 몰아넣고 보살시킨다. 이게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까 그때 변심을 해가지고 네. 그 소위한테 실탄을 넘겨주고 와라. 이런 지시를 뒤에서 비밀리 한 사람이 바로 이 정사복인 거예요. 장사복일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확신을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저도 뭐 거기 현장에 없었던 사람인데. 들었다고요? 얘기를?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정 상소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네. 얘기를 들은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 아, 그러면은 그 실탄을 지급을 하라고 소위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그 실탄을 누구에게 지급을 하라고 얘기를, 어디에 지급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광주 도청 안에 있는 특전사한테, 특전사. 앞에 있는 특전사한테 넘겨라. 세 탄통, 2탄통, 3탄통.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걸 지시한 게 이 장사범이죠.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기 도청 앞에 있던 특전사는 뭐 한 군데인가요? 11여단하고 7공수하고 3공수가 있었는데, 세 개. 네. 그때가. 그걸 아마 11여단 쪽에서 받은 걸로 제가 알죠. 아, 그래서 그 실탄을 그 신동기가 가지고 이제 쏘게 되는데, 아,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아침 7시에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발언은. 그래서 돌아선 거죠. 돌아서서 전관이가 이 사람을 별을 4개까지 달아줬는데, 네. 그런 기록을 내가 육사 출신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모든 기록이 다 지워진 거야. 그 전까지는 못 쓰는 걸.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면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청산복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 이후로 다 지워졌더라고. 평생 뭐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네, 제가 그러니까 그랬죠. 그러면 틀린 거예요. 분명히 있을 텐데. 청산복이가 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누구야 정원이가 이 반성문을 써 제출했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 살려달라, 뭐 아주 비굴한
작년에 반성문을 냈어. 별 3개가. 그 당시에 이 정보에는 별 3개고 정사복은 별 하나야. 예. 그런데 정사복에는 나오려고 하면 끝이야. 그걸로 소화를 못해요. 이 사람은. 강제 소화를 못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사람이. 그래서 전두환이가 소환해도 전두환 재판에서 안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배경에는 양쪽의 비밀을 다 많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죠. 당연히. 있는 거겠네요. 네. 이야. 아니, 그 정호영 씨가 반성문을 냈다고요? 그러면 그걸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아니, 정호영 씨를 원래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를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으로 세우지 말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정호영을 세웠으면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평가들도 있는데 정호영의 이면이 또 그런 반성문까지 냈습니까? 다 비굴한 거죠. 이야, 전두환 대통령은 네. 최소한 사형 선고를 받아도 머리는 안 숙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다 막 사정하고 무릎 꿇고 빌고 이런 거예요. 나머지는. 장사복이가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장사복이가. 그 장사복이라는 인물이 지금 각종 포털에서 다 지금 이미지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장사복이하고 또 하나의 그 비밀의 인물이 예. 보병학교 교장 투스타. 이 사람이 하나예요. 하나에. 예. 근데 이 사람은 5.18 때도 그 비상시국인데도 부대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5.18 최대 비밀의 인물이었었는데, 예. 5.18보다 더 높은 예. 하나의 집권을 하기 위한 핵심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보병학교장이. 그래서 장사복하고 그 사람하고 두 사람이 완전 배율에 갈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5.18에서. 이름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내 못하죠. 아, 이름이 기억 못하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장사복하고 지금 베일에 알려진 인물이 지금 검색에 안 나오는 인물들을 이런 얘기잖아요. 이 보병학교장은 네, 나오겠고. 모르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지. 안 한다. 그 사람은 아예 거론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출세 과정은 하나가 집권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의 군부 세력이 대민협상 창구로 활용했던 인물이에요. 그 보병학교장이 5.18 때도. 그래서 5.18 때도 광주에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대미 창고로 활용할. 네, 유일하게 대미 창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전교사 보병학교장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런 일들은. 그러면은 지금 김사복이라는 인물은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장사복이라는 인물은 검색하면 안 나와요, 사진이, 이미지가. 그다음에 김사복은 네. 하부 조직이란 저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종창염을 잡아들이면은 조직이 와해가 돼요. 근데 청사복에는 하부 조직이라 사람만 바꾸면 돼, 그냥 걔는. 그냥 하부 조직이라 관계가 없지만 청사복에는 양쪽 하나와 이 청북회 진압과 이 반란 이 양쪽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장사복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린다, 지금. 그래서 장사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쉬워버린 심은 것 거죠. 같네요. 네. 그러니까 나 육사 출신들한테 해주면서 네. 같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준 거거든, 내가. 네. 그러면 이제 잊어먹었죠, 그거를. 음흠. 그랬는데 우리 황 사장님이 자료가 없다 해서 보니까 진짜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요. 별로 장사복에도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전체 작전 개념에서 단지 변신을 해서 하나를 도와가지고 집권하게 해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호를 양쪽에서 하는 것 뿐이지, 결정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장사복이가. 변신을 해. 네네. 어쨌든 간에 지금 1980년 5.18 사태 전쟁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났던 그런 시대에 전쟁이죠. 예. 어쨌든 그런 표현을 지금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런 극적인
그런 그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전혀 모르죠. 예,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신동국 그때 당시에 11 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 그죠? 거기 부대원들 지금 뭐 신동국 중위는 당시에 어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총알을 지급을 하는 그런 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62대대가 총알을 지급받아서 4지역대가 수렵빌딩 옥상으로 올라가서 수십만의 시위대하고 대치하는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신동국 그때 당시 수렵빌딩 위에 올라갔던 그 4지역 대원들의 그 상단들 그런 현장을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현장을 이탈했던 사람이 네. 바로 충성 없는 전쟁이라는 책을 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사람이군요. 그 사람이 네네. 신동국 주의 부대를 옥상으로 끌고 올라간 장본인이에요. 그러면서 싹 닦고 있는 거예요. 싹 닦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선 없는 전쟁인가 뭔가 그런 책을 남들을 시켜서 공개하는 거죠. 공개가 쓴 것도 아니고. 공동저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그 책을 쓰는데 도움을 줬다는 걸 했다?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쓰라고. 아. 하지만 그 내용이 또 다 허구죠. 야,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현장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부대가 실탄을 가지고 62대대장이 지시돼서 최기준 씨가 쉽게 말하면은 지역대장인 거예요. 지역대장. 네, 수령으로. 소령. 그리고 그 소령과 중대장이 둘이서 그 부대를 65명을 끌고 옥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네. 전부 사격 배치까지 한 거죠. 인원 배치를. 네, 해놓고. 옥상에다가. 예. 그리고 전부 다 사격 자세를 취하게 한 상태에서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긴장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싹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온. 두 사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신동국 씨가 돌아보니까 장교가 자기가 제 선임이기 때문에 네. 절체절명 순간에 총을 쏘게 해놓고 지금 와서 뭐냐면 육군중위가 어떻게 총을 쏘냐 이렇게 지금 또 거꾸로 몰아세우는 거를 네.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감춰지고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진리의 말씀도 있듯이 모든 역사는 완전 존재는 없다고 이렇게 또 말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을 통해서 거짓된 증언을 가지고 마치 어떤 진실인 양 책을 써도 이렇게 지금 모순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그 부대, 지역대의 상관으로서 현장을 이탈을 해놓고 무슨 책을 쓸 그런 명분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얼굴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5.18 세력들이 다 그런 그 모양새로 지금 여태 44년 동안 포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 책의 내용이 이 수협 빌딩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네. 총 장군이 잡혀갔다. 마치 그 미국 무대로 잡혔다 석방돼서 미국 무대로 간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최홍 장군은 미국 무대로 간 적이 없어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시켜서 책을 쓰게 만들고 또 그런 사실을 문병서 중사한테 얘기해서 진짜처럼 해가지고 문병서 중사가 막 얘기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5.18이 그런 거예요. 우익이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문병서 중사도 지금까지는 그 하사의 얘기만 듣고 최홍 장군이 잡혔다가 석방돼서 반스파람으로 미군대로 도망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임명수 유사님도 뭐 저희 선구자 방송하고는 아주 또 잘 뭐 이렇게 통화를. 문병수 중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통신하실 때 통신 설명하세요. 문병서가 통신 쫄병하사가 와서 내가
여론장하고 같이 잡혀갔었다. 이런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같이 잡혀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같은 소속이니까. 그냥 믿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쫙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 참.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당시에 절체절명의 상황,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1공수 4지역 때, 그 소령의 부대도 아니고 지금은 뭐 그냥, 그 신동국 중위부대,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언급도, 해줄 그런 마음이 없을 정도로 참 비겁하고, 앞으로 진실이 밝혀지면 신동국 중위는 태국 문화훈장을 받아도 부족해요. 훈장 추서를 이렇게 해야죠. 사람이에요. 학교를 받아도 부족한데, 네, 부족하죠. 이런 지역대장 같은 사람은 이건 처벌해요. 처벌을 해야죠. 그렇죠. 예, 정말 그때 당시에 광주가 위험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자기들은 현장을 이탈을 했다. 그때 당시에 신동국 중위가 최초 발포 명령자다 이렇게 본인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발포 명령자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최초로 처벌을 쓴 사람이 처벌을 쓴 그 상황에 따라서 지역대원들이 일제히 시위대 전방위에서 그렇게 그 각종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국민들 알기 쉽게. 네네. 일단 11여간 60대 4지역대는 작전 교통 명령에 따라서 지휘관 인사에 수업 빌딩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사격을 하라고. 예. 그러니까 62대 4지역대 대원들은 사격 명령을 받고 사격을 하러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격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최고 지휘관인 지역대장하고 중대장이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지역대장은 그 계급이 뭐 아까 소령. 소령 그리고 중대장은요? 대위죠. 대위. 네. 그래서 사람이 빠지니까 주인이가 최고 최고 차장이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 주인 부대는 이미 사격 명령을 받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미 올라갔을 때부터. 네. 그리고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네. 지휘관이 목소리를 버렸으니까 최고 선임자가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육군주의가 총을 쏴 이렇게 말하는 화평 이런 사람들은 그럼 앞으로 조사를 좀 받아야겠죠. 야, 맞아요. 너무 비겁한 사람들이 지금 영화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참 우익인 척하면서 그렇게 5.18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면서 진실을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그들이 참 뭔가 숨기고 말을 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열심히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위기에서 구한 신동국 중위 부대. 뭐 저는 신동국 중위를 눕혀주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포함해서 우리 사지역 대원들이 좀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5, 60명 되는 그 부대원들, 지역 대원들이 지금까지 이를 꾹 들고 있으니까 신동국 중위 혼자서 뭐 일종의 시체말로 뭐 또라이 뭐 이런 돈키호테 같은 이런 바보 취급을 해가면서 한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지만은 그 진실을 저희가 들었을 때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신동국 부대원들이 아니, 안 나와도 돼. 이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 안 나와도 되지만 그래도 안 나와서 뭐 하려고. 그래도 그분들도 이제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그분들도 연세 당시에 그 부대원들도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세상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떳떳하게 저 신동국 중에 혼자 또라이 소리 듣게 계속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죽어서까지 그 무덤에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웅입니다. 사지역 대원들이 여러분들이 영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진실을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 한 명만 더 나와도
좋습니다. 지금 안 나와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들이 나와가지고, 신동국 중위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 있는 분들과 하진 누가, 그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함구시키고, 절대 발설하지 말라. 사격을 했던 이야기 하지 말라. 너희들이 죽였던 저 수십만의 선도에서, 저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이 광주 시민이면 어떡할 거냐. 이런 데로 막 위협을 하고 공간 협박을 했을 수가 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지역 대원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여태까지 시간을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정당 대표님한테 제보도 하시고 신동국 중위한테도 찾아가서 또 서로 또 화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제부터 역사를 우리가 새로 쓰자. 뭐 이런 그 이야기도 하면서 정말로 이 엉클어진 이런 그 흑역사를 다시 밝히는데 우리 사지역 대원들이 용기를 내주시고 반드시 우리 사지역 대원들은 훈장들을 다 받아야 될 그러한 그 부대원들입니다. 분명히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영웅 대접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장사복 같은 양반이 뭐 그런 간첩과 같은 역할을 했다가 순간에 변심해서 또 이쪽으로 돌아서서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그런 군리급까지 지냈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도 인물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중 무기고를 습격할 때 거기를 지하시켰던 거기를 그 습격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어를 했던 김동문 기자 같은 분도 저희는 우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사람이에요. 어떤 김동문 기자가 굉장히 수훈을 세웠고 그 다음에 신동국 씨가 수훈을 세웠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육군정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계급이 대위인데 상황실에 있는 대위인데 32사단이 광주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사실 이거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광주도로가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장성한테 보고서 장성이 즉시 교체를 즉시 대검사령관 이희성한테 보고하고 이희성이가 또 확인하고 바로 전화로 승공소에다 전화해서 너 빨리 교도소 방어 가서 니네가 해. 구보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거기를. 부대가 구보로 갔다는 거예요. 31사가 거기 있으면 뭐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작전 교시나 작전 명령에 없는 그런 부대예요. 그 부대가. 그러니까 정식으로 전개돼서 32사단의 보병대대가 광주 교도소를 수비를 한다든지 뭐 경비를 한다든지 이런 보고서를 내려가지고 승인을 받은 부대가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비밀리에 전교사에서 보낸 거예요. 비밀리에. 그 투입 시간이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용산에서 24단이 열차를 안 타고 육로로 출발을 1시 40분 21일 01시 40분에 용산에서 출발했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그 비밀 부대가 광주도를 점령하는 거예요. 몰래. 그걸 육군 대위가 찾아낸 거예요. 그걸 안 찾아냈으면 광주도는 넘어갔죠, 바로. 왜냐면 다 방해한군이에요, 31사단이. 그게 지금 작계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사람들이 발로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3대 영웅이 김동문과 그 대위 이름은 모르겠어도 대위 이름은 뭐라고? 그 다음에 신동국 중위 그 세 사람이 5.18에 결정적인 그 패착을 준 사람들이에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질 거 없이 김동문 기자 아니었으면 광주고도 접색에 무슨 넘어갔고 육군대위 아니면은 광주고도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동국 부대 아니면은 대전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핵심적으로는 크게 보면 성대영웅이 거기에 추가로 이제 뭐 장사국 같은 인물도 있을 수 있고 간첩이 그다음에
어쨌든 뭐 변심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또 아주 일시적인 것은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냥 단지 다만이나 신동국 정도는 워낙 많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 신동국이라는 사람은 그냥 뭐 일종의 그런 인물 뭐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었을 사람들도 계실 텐데 그동안 계속해서 작게 8018을 통해서 신동국 중위의 그 부대 11여단, 62여대 4지역 대원들이 수협빌딩에서 그렇게 사격을 하면서 시위대를 제압을 했기 때문에 선두에는 북한 군도를 사살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광주가 적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또 대전을 점령하고 또 북으로 올라가면서 휴전선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북한군이 남으로 밀고 내려오는 계획이 다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2의 6.25 전쟁을 막은 그런 영웅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알고 깜짝 놀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막 격분하고 흥분하고 해야 되지 과거에 있었던 일로 친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44년 동안 저 5.18 세력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감추고 민주화이냐 그렇게 포장을 해서 대한민국 곳곳 요소요소에 요직이란 요직 저 말단 자리까지 다 차지했다면서요.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5.18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돌아오는 시도를 세우는 거예요. 네네. 그 일에 그 작게 8018을 쓴 정남 저자님의 이 저서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꼭 구입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파들은 뭐 문재인이 책을 내도 조국이 책을 내도 한강이 뭘 책을 내도 뭐 엄청나게 그냥 묻지 마시고 책을 구입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허접한 그런 책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파들은 많은 책들이 우파에서도 지금 나와갖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핫한 그런 그 책이 저서가 이 작게 8058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 김대중과 청중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 이 책이 우리 오경인 관장님의 얘기는 이거는 조금 연한 맛이지만 그거는 아주 매운 맛이다. 순한 맛이다. 그거는 매운 맛이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저도 이제 교정을 이제 보면서 뭐 전문가들이 다 쓰시면서 이제 다 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김대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뭐 그런 인물 뭐 이런 정도로만 어렴풋이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가 행한 그 만행이라는 것은 간접이라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임동원과 이종찬 그리고 천용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지금 나오는 책을 통해서는 그들이 얼마만큼의 그 대한민국 역할을 해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그 책도 함께 작게 8058과 함께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이 두 가지 책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면서요. 서로 짝을 짓는 어떤 의미 같은 거. 이 두 가지 책을 다 읽으시면은 그동안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했다. 이게 사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북한이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날 미국 대사가 김재규를 불러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이런 게 얼마나 날조된 이야기라는 것도 다 알게 돼요. 모든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에 1,300개의 경제과학화 카메라, 휴전선 연소 남해 감시 카메라, 주요 군기지에는 1,300개 감시 카메라의 감시 정보가 실시간으로 북한하고 같이 보고 있었다는 것도
이철 공무로 인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왜 어떤 협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번에 나올 두 번째 책을 통해서 네. 알 수가 있다. 다 알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책에 대해서는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특별히 또 시간을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미 그 책이 홍보되는 것을 보고 주문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함께 작게 8018을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 이거부터 먼저 주문을 하시고 이것도 지금 이제 또 추가로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주문해 놓으시면은 또 발송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나오는 대로 또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또 곧 나오는 대로 또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런 문제는 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주문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주문할 때의 안내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협계좌 예금주 황진무 농협계좌입니다. 예금주 황진무 계좌번호가 360-02-140-392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60-02-140-392 이 계좌에 건당 2만 원씩 입금을 하시고 10건이면 뭐 20만 원. 우리 강남에 있는 뭐 음식점 우리 우파 애국 사장님은 20건씩 우리 오늘 손님들에게 이걸 드린다고 20건 두 번이나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린 바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뭐 이렇게 또 몇 건씩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를 좀 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주문하시는데 꼭 한 번만 주문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 번 많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좌번호에 입금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010-2507-4861 010-2507-4861에 꼭 문자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소통할 때 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꼭 문자로 주문을 해주세요. 그 번호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그 다음에 받을 곳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책이 2권 종이책으로 출간이 되기 때문에 책 도서명을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작게 8018 뭐 몇 권,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거는 청주회 몇 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해주시면 뭐 김대중과 몇 권 이렇게 해도 뭐 알아는 듣기는 하겠지만은 통일을 해서 청주회 몇 권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문자로 답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고 또 발송을 해드려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5.18 문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바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에 또 소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두 사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주제씩만 해도 뭐 1년 내내 하라고 해도 할 만큼의 많은 주제들이 있고 작게 80.518에 관련돼서만도 그렇지만은 이제 나오는 그러한 청주회 관련 대남작화공자 국정원장들의 그런 책을 가지고도 그만큼의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앞으로 또 쓰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계속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시청해 주시고 또 이런 영상들을 주변에 많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18에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코페즈 정치정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코페즈는 COFES 영문으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COFES 정치정보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그 군사 무기가 아닌 다른 이러한 5.18과 여러 민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들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욘드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한글로 비욘드 그리고 이어서 BY
YOND인가 이렇게 영문을 같이 치시면은 정확히 그 채널이 나옵니다. 비욘드 한 다음에 BY BEYOND 아니에요? 그 서식으로 있는데 그거 맞더라고. 거기에 지금 그 5.18과 관련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두산 TV 8 채널, 우리 구성재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백두산 TV 8번 채널. 예, 그러면 여러 개의 채널이 폭파돼서 8번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선구자들 채널에 들어가시면 또 5.18 관련한 작게 8058 관련한 그러한 영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게 8058과 같은 이러한 저서, 이런 그 학술 연구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5.18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에서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또 영상과 세미나 또 이렇게 대담을 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터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이제 점점 관심을 갖고 5.18 이야기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 5.18의 역사가 새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런 그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44년간의 그런 국민을 속이는 이런 이제 종식을 해야 됩니다. 종식이 돼야 되고 엉클어진 역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또 관심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죠?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또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죠. 네.